네, 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 1탄에 이어서 2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 대북주가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많이 밀렸어요. 근데 과연 대북주가 밀리는 거는 정상인데, 그거는 충분히 정상인데, 왜 OLED,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주, 그뿐만 아니라 수소차는 왜 그렇게 밀릴 거며, 왜 전반적으로 왜 전부 다 투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살얼음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튕겨 받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만약에 하고자 한 분이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거에 지금 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변동성 강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매매 법칙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게 주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그리고 분봉, 초봉을 보든, 이평선을 보든, 수급을 보든 뭔가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꾸 바닥주를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서 이미 딱 다져져서 살짝 오를 때는, 그 바닥이 다 다진 게 끝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처럼 강하게 빵 뛰어오르죠. 그리고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래요. 그렇게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소재 쪽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빵 떴었죠. 그 바닥주를 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닥에서 오르는 그 추세 하단에서 오르는 그런 걸 위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만약 이게 참 도움이 된다면은 좀 저는 좋겠어요. 이게 저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고, 고점에서 사서 물리는 분들, 그런 어떤 초보의 어떤 개미 투자자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다만, 맹신은 금물이다.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들의 말에도 맹신은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라 라는 내용을 제가 멘트를 먼저 달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봐야 될 게 봅시다. 퓨처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시장이 밀렸는데 얘는 2.5% 올렸습니다. 저는 이 퓨처캠의 그 차트의 모양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도 알 수 없는데, 뭐 어떻게든 많이 올랐다는 그 가격대가 35,600원 선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일봉선을 봤을 때, 우리 주로 이제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봤을 때 우하향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죠? 더 밑으로 지금 맞고 떨어져야 될 자리인데 살짝 뚫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이거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대부분 이 상단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요렇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살짝 오른 게 이게 옆으로 계속 횡보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좀 이제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치매 진단에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에 속해져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적자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음, 재무정보에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네.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참 그거는 문제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자,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임상실험에 성공하고 그러면 또 다시 뛰고요. 임상실험에 또 성공해서 이게 또 뭐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뭔가 이제 시판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어떤 돈이 수익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 굳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수급도 좀 보면서 좀 따라가는 게 좋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누적 수급을 봤을 때는요. 이 바닥에서 지금
개인은 지금 올라가면서 개인은 사금사금 이렇게 털어내고 있고요. 그 털어내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조금 조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 하면서 개인들이 더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이 친구 분명히 좋은 어떤 최근에 적자 그런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면요. 18,300원인가요? 18,300원. 이쯤에 있다고 매물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박스권이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까지 올라가기 전에, 많이 오르더라도 첫 번째는 이제 여기 고점 5만, 6만 원, 16,000원 정도 좀 더 올라간다면은 17,2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한 16,000원인 17,000원 정도인데요. 17,000 나누기 지금 현재 14,000원을 봤을 때도 뭐 20%의 수익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종근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자,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바닥을 다져주는 자리가 더블 바닥은 8만 원입니다. 이 밑으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어떤 추세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 상단을 맞으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요거를 좀 감안하고 주봉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봉상의 흐름 봤을 때는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우하향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더 이상 이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죠. 지금 6개월간의 누적 수급을 보시는데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매집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요런 자세, 요런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매집한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업의 재무 정보는 어떠나 했을 때, 종군당 괜찮죠. 종군당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굉장히 큰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8%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어, 나쁘지 않게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실적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보시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 중간값인 한 11만 원 정도 여기 요 선이 보이시죠? 예, 이 선이 한 중간값이에요. 11만 3천 원, 11만 한 4천 원 정도가 중간값이다. 자, 실적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적이 괜찮다. 꾸준히 나온다면은 이게 그냥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중간값이죠.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가 중간값이 될 수 있겠다. 그럼 거기까지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대웅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높네요. 그죠? 기존에 이제까지 봤던 그 금액대 봤을 때는 높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만약에 지금 위에 맞았는데 지금 추세상 맞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못 해준다면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아무리 그 실적이 좋다 한들 여기는 고점일 수 있어요. 충분히 거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약주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영업이익하고요. 시가총액하고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더 쉽게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밑에 댓글에다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좀 정리를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의 근데 수급은 또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요. 계속 그래도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중요한 거죠.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지지를 못 해준다면 저 같으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거는 좋은 어떤 신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보타 이게 뭐 유명한 거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순이익률도 조금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아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우상향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가 깨진다면은 밑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돌릴 때 사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운의 네이처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이처셀. 저는 이 차트를 볼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대응이 필요하구나. 아, 정말 추세를 꼭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없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어 그만큼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바닥의 저점은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요렇게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분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게 100% 우리가 잘 모르겠죠. 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추세를 한번 그려봤어요. 추세를 그려봤을 때 일단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도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지금 지켜주고 있더라. 그 안에 큰 흐름 안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안에 이런 작은 추세 흐름이 있더라. 퐁당. 그죠? 네. 자, 뭐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질 때 위로 오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로는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박스 하단에 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참, 이 꼬리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꼬리를 확 잘라버릴까요? 어떡할까요, 진짜. 아, 정말 어, 대응하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힘들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기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적자입니다. 네. 적자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적자와 흑자의 폭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조금 이 친구는 뭐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량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양행. 저에게 아픔과 슬픔을 줬던 볼 때마다 저는 조금 이건 생양아치다. 여기 들어있는 세력은 생양아치다라는 생각 계속 해봅니다. 자, 이렇게 주봉상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입니다. 괜찮죠?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일봉상 한번 볼게요. 가격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암학회 관련주 이야기할 때 이미 다뤘지만 이 친구는 고점과 저점을 맞고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길게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위로 아래로 슈팅 나온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상단선을 지금 맞고 있죠. 이게 가장 뚫린다면은 여기 위로도 바라볼 수 있겠고요. 추세 상단까지. 아니라면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뻔한 내용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갑자기 개인들이 막 팔기 시작하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계속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좋은 모습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를 봤을 때 한번 봅시다. 네, 이 친구도 꾸준하게 영업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 저는 이런 제약회사 가운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우량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죠? 이 정도는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한양행 괜찮고요. 네, 삼진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의 주가 위치를 한번 봤을 때, 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주봉상 122평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살짝 깼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잡아주는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아니나 다를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특정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이 선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양분되는 거죠. 이 밑에서 놀았을 때랑, 그리고 이 위에서 놀았을 때랑, 그죠? 자, 꼭 이 선을 맞으면, 어, 계속 저항을 맞았고, 자, 지지를 계속 해주었던 자리입니다. 다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저항이 되었던 자리. 자, 지금은 이 박스권을 지금 계속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친구의 기업의 재물을 좀 봤을 때 R&D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수익률이 양호한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수익률을 확보한 자체만으로도 큰 거죠. 자, 고령화 및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 정책에 따른 주요 의약품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심혈관 치료제 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한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17%, 20%, 이게 너무 완전 넘사벽이죠. 네. 이렇게 나오는 제약회사가 사실 흔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좋은 회사도 있겠지만. 자, 그대로 치매 관련주들 쭉 봤을 때는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제일 거의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진제약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가격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잘 버틴다든지, 혹은 여기 상단을 돌파한다면은 괜찮죠.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47,800원 선까지는 아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로 올라간다면은, 여기 상단선 꼭지까지 5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멘트를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볼게요. 네, 바이오 스마트 가격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딘지. 2만원까지 올랐던 자리가 지금 4,500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6,000원도 갔었었네요. 네. 저는 그 차트를 보면서 지금 가격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순환매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제약바이오가 한번 오를 때 미친 듯이 강하게 급등하죠. 2015년도에도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제약이라는 바이오자가 붙기만 하면 다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 OLED가 반도체 IT 쪽이 한참 잘 보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갈 때 쭉 이제 하향 곡선을 탈 때 9월 달부터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사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다 올랐어요.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이 움직이다가 또 갑자기 또 작년 2월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계속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스마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이 2015년 6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1차 때 가장 강하게 오를 때 그때 따라 올랐다가 지금 그 뒤로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2018년 2월 달에도 보시면은 다시 많이 사람들이 다른 제약들이 많이 오를 때 반짝 이렇게 올랐다가 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렸죠. 네. 정말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 아시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오를 때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공략해서 우리가 조금 수익을 내자. 그게 오히려 안정한 수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서 절대 잡지 마세요. 자, 바이오 스마트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맞고, 위에 맞고,
밑에 맞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자, 다시 맞고 떨어지는 하더라도 지금은 뭐 퐁당퐁당 올라가고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상향의 어떤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약간 껄떡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여기서 많이 놀았기 때문이죠. 자, 저는 뭐 5,800원 정도까지 주봉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바라봐도 될 것 같고, 자, 일봉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공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퐁당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 올려가면서 고점을 연결한 어떤 그 저항선을 살짝 뚫어줬죠. 뚫어줬다는 거는 더 이상 이 하락 추세 밑으로 계속 떨어지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래보다 오히려 위쪽이 조금 더 많다. 다만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죠. 여기 지금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 하단과 상단이 오히려 이 친구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잡아줬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지와 저항이 되는 어떤 가격 라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얘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그죠? 여기서도 지지가 되었죠. 저항이 되고 떨어진 자리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서 저항이 됐고 뚫리고 하는데 이게 지지를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될 만한 어떤 자리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여기 지지만 잘 된다면 여기 상단선까지 6,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냐는 거죠. 자, 좋아요. 이 친구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달 영업이익을 봤을 때 단기 순이익도 봤을 때 절대로 다른 어떤 잡주들한테 밀리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친구가 더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약바이오에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야지 얘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조금 더 지켜보자. 암학회 관련주들이 필두로 해가지고 좀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CTC 스마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면 안 나오네요. 아, 바이오구나. 스마트가 아니고 바이오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뭐 일단 가격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가격 위치를 봤을 때 그동안 주봉입니다. 그동안 저점을 높여가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도 가더라. 다만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적도 있었다. 자, 얘가 지금 여기로 올라가면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터치하면은 한 번 정도 수익을 좀 내는 게 어떤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은 이렇고요. 자,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노트에다가 잘 필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만한 공략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제 딱 돌려가지고 올리는 게 어떤 게 있나라는 걸 좀 잘 노트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돼 지금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선이 내려오고 있고 얘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터치하는 순간 그때는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조금 내면서 최소한 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어떤 재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해외 수출 뭐 확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업이익은 점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별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비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괜찮죠. 네,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젠백스. 자, 젠백스 재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뭐 필터 제조, 판매, 뭐 별거 다 하죠. 네. 합병도 하고
기존 사업도 더불어서 항암 백신 사업도 하고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혹은 거래해보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지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지, 매집을 해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냥 개인들이 막 사고 팔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차트의 움직임을 좀, 가격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함없는 생각이고요. 자, 매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야, 마이너스입니다. 21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순이익률도 보시면은 점점 마이너스가,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55, 47, 마이너스 18.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제 눈엔 좋아진다고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렇지만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올리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 괜찮죠? 언제? 어디서냐 하면 바닥에서죠. 네. 자, 연두색 선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 연두색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찌르고 다시 떨어지고 바닥이에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찌르고 다시 바닥이고 다시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찌르러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없다?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봉상 한번 볼까요? 주봉상 보면 최근 오랫동안 여기는 바닥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1,500원 정도가 그동안 오랫동안 바닥의 자리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 45,000원 정도 자리고, 그리고 최근에 삐쭉 튀어 올라온 자리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삐쭉, 여기도 삐쭉,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은데 22,200원 정도네요. 그죠? 22,200원 정도입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 저는, 자, 여기 최근에 탕 맞았던, 그리고 살짝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 바닥 잡아주는 것 같고요.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 위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멘트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멘트를 한번 날려주면서 젠백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저는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는 건 어렵겠지만, 바닥에 살짝 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짧게는 한 2주일, 길게는 한 2달, 뭐 좀 더 넓게 보자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얘들이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1, 2개월, 뭐 6개월, 1년도 좋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시고, 대북주처럼, 혹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이것도 사실 변동성이 큰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과 북한 관계, 어떤 그런 걸 잘 봤을 때, 이번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도, 그 전에 여러분들 저 혹시 슈팅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일들로 인해서 슈팅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은 좀 보유를 하자. 왜냐하면 내려갈 확률도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변동성을 즐기지 마시고,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수익 난 거 있으면 조금 챙겨가지고, 미중 무역이 언젠지 제가 한번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씩 우리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챙겨놓고 좀 준비해보자 라는 멘트를 남겨봅니다. 자,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통과 안 된다고 옛날에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뜬금없이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당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확 그냥 밀렸죠. 그리고 밀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많이 또 회복을 못한 애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무서운 건 없죠.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현금 보유입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하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치매 관련주 2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